미치. 자, 지금 다 구했는 게 어쩔 수 없다. 앞에 그 편집 좀 잘라가지고. 예. 뭐 과정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앞에 건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결론만 이래 됩니다. 됐죠? 예.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도 종류가 대부분 이렇게 돼요. 또 C가 N개면 H가 2N 플러스 2인 놈이 있고, C가 N개면 H가 2N인 놈이 있고, C가 N개면 H가 2N 마이너스 2인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승민이가 얘기한 C3H4도 있나 없나? 있지.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X가 N이라면 종류는 Y는 2N 플러스 2도 있고 2N도 있고 2N 마이너스 2도 있고.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화학에서 탄소 화학물 파트를 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반식으로 세워놓을 줄 아는 방법을 알면 화학 반응식에서 뭐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지를 금방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아까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얘기할 거는 이제 원래 세 번째가 철의 재련입니다. 그죠? 철의 재련인데, 그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할게요. 광합성 덕분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왔지? 생명체 대기가 지구 대기가 현재처럼 이제 완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생물의 다양성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 탄생하고 나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약간의 그 진화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동물이 나왔을까 식물이 나왔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호흡하는 놈이 나왔을까? 광합성도 하는 놈이 나왔을까? 초창기에, 최초창기에는 호흡만 하는 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호흡은 산소가 되게 모자란 환경이거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기호흡을 하거나 또는 지금 광합성하는 놈들은 이산화탄소하고 물 사용하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금속이 좀 있을 때 금속을 활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 놈들이 나왔어요. 세균이. 근데 그런 게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지구 대기에 산소를 무진장 많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처럼 풍부한 산소를 호흡에 활용하는 호흡 생명체들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점점 진화를 해서 단세포는 다세포가 되고, 영양적으로 보자면은 종속영양에서 독립영양 갔다가 다시 종속영양 생물 두 개 다 합쳐서 가는 형태가 되고, 기관이 발달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때 서식지로 보면, 뭐로 보면? 서식지로 보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탄생한 곳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육상생물은 없었어요. 근데 육상생물을 탄생이 가능케 한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놈들이 많아지고 산소가 대기 중에 막 누적이 되다가 드디어 성층권에서 뭐가 생기면서, 그렇죠, 오존층이 생기면서, 그래서 오존의 생성 반응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산화환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드릴게요. 오존은 O3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누구냐 하면 태양 자외선이에요. 뭐라고? 태양 자외선. 그럼 이거야. O2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 속에 O2한테 뭐가 쪼였다? UV가 뭐고? 자외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O 더하기 O. 보통 줄여서 2O라고 써도 됩니다. 됐니? 네. 어떤 차이가 있죠? 나눠진 거예요. 앞에 거는 O가 두 개가 결합이 된 거고, O2는.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지? 또 다른 누가 있다. O2가 있죠. 그 O2가 누구랑 여기 남아있는 놈이랑 합쳐져서 뭐를 만들게 된다. O3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존의 생성 반응은 크게 몇 단계로 보는 게 맞다. 2단계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오존은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생성도 되지만 뭐도 된다. 저걸 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보통 헬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의 그래 분해라고 해도 돼요. 분해. 헬이 분해 해도 되는데 분해되는 과정은 이거의 역반응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O3도 역시 뭐를 받아들이지? 자외선을 흡수하잖아. 그럼 자외선을 단순히 흡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마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됐니? 네. 됐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또 다른 O3도 어떻게 될까? 또 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번 일어나. 됐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남아도는 두 놈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따로 떨어져 나온 O 두 놈이 다시 뭐가 된다? O2가 돼요. 그래서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합치면 이렇게 되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O3가 몇 개 있었는데 O3가 몇 개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O2가 하나, 둘, 몇 개? 세 개의 산소 분자로 바뀌더라. 이게 오존의 분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다시 역반응하면은 뭐다? 오존의 생성이에요. 됐어요? 됐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구과학하고 연관된 겁니다. 됐니? 오존층 파괴 현상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존층 파괴 현상이라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오존층이 파괴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오존층 파괴는 어쨌든 오존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고 그럼 누가 늘어나는 거지? 산소 분자는 늘어나는 거야. 산소 기체는. 됐어?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앞에 보시다시피 오존을 만들 때도 자외선이 필요하고 오존을 분해할 때도 뭐가? 자외선이 쓰이죠. 그래서 이래 돼요. O2가 가득한 예전에 오존이 없을 때 자외선을 드디어 맞기 시작하는 O2가 생겨나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O3가 만들어졌는데 O3가 일정량 넘어가니까 이제 O3가 또 누구를 막아? 자외선을 두드려 맞게 되지. 그러면 자외선을 두드려 맞은 O3는 다시 뭐로 바뀌어? O2로 바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영향이 없었다고 전부 가정하면 O3는 계속 늘어난 게 아니라 어느 일정량까지만 늘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만들어진 만큼 없어지고 만들어진 만큼 없어져요. 평형 농도가 평형 상태였어요. 됐니? 그래서 오존층이 일정량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됐나? 그럼 오존층 파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생성되는 지금 현재도 오존 생성 반응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놔둬도 분해 속도, 분해 반응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평형을 이룬 상태였다는 거지. 근데 파괴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오존의 무슨 속도와 생성 속도와 일단 전체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오존의 무슨 속도가 있는데 분해 속도, 해리 속도가 있는데 맞아? 오존 파괴 현상은 분해 속도가 어떻게 됐다? 생성 속도보다 빨라진 거야. 됐니? 그러면 이 계기는 누구 때문이다? 일단 그렇죠. 인간의 뭔가 활동에 의해서 지금 오존의 분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됐니?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점점 어떻게 됐다? 약해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주의할 점. 이 원인이 된 물질이 인간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프레온가스입니다. 뭐라고요? 프레온가스.
그거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더 넘었지? 87년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30년 다 돼가죠. 근데 최근 10년 동안 확인해 보니까 오존층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관측이 됐어요. 유일하게 인간이 서로 약속해서 지킨 거는 유일한 겁니다. 현재는 파괴된 상태에서, 약간 파괴됐잖아. 파괴된 상태에서 더 이상 파괴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이제 생성은 복원되는 거는 천천히 걸리겠지. 촉진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따로 하게 되면은 자연의 균형을 깨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산화환원이에요. 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잘 봐. 산소가 뭐가 되는 거? 오존이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 O가 서로 다 짜게 돼야 되죠. 그럼 이거는 뭐고? O2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서로 O를 잃었지. 환원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합쳐지죠.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의할 점. 이걸 나중에 어떻게 헷갈리느냐 하면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은 산화고 오존이 분해되는 과정은 환원이에요.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생성도 뭐고 산화 환원이 있고 분해될 때도 산화 환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분해될 때는 당연히 봐봐. O3가 O를 어떻게 했어? 잃어버렸으니까 얘들 둘이는 환원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가 서로 산소와 어떻게 된다? 산소끼리 결합을 하니까 산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정도로 이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 이것도 좀 쉽게 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로 철의 재련도 얘기하려면 진짜 철의 재련에서 진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화학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제품과 자연에서 얻어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일단 이것부터 해보자. 우리가 철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대강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녹인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할게. 잘 봐. 예를 들어서 아까 프라이팬이라고 할까요? 프라이팬은 요즘 솔직히 알루미늄을 더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 어떤 철제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쓰는 제품은 철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다리미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네. 하면 그거는 철 중심의 합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도핑된 철이거나 뭐라고? 도핑은 뭐냐면 다른 물질 섞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순수한 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됐니?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캐낸 철의 상태는 말 그대로 어떤 상태다? 녹슨 철이에요. 녹슨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고 산화철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캐낸 철을 뭐로? 제품으로 바꾸려면 가운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가운데 어떤 과정? 첫 번째, 산화철을 말 그대로 순수한 철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맞니? 네. 두 번째는요,
순수한 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합금을 하든지 스테인리스처럼. 됐나? 됐어? 이 중에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그러면 캐냈을 때 당시에 진짜 산화 철만 캐낼 수 있나? 캐냈을 때는 실제로 캐낸 철의 상태는 요거는 주성분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성분인 거야. 됐나? 근데 실제로 캐낼 때는 잘 봐. 철 광산 있죠? 가가지고 파면 진짜 이런 게 보여? 아니요. 번뜩번뜩 빛나는 금속이 보일까? 진짜 금속을 캐러 갔는데 금속이 번뜩번뜩 빛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 다이아는 금속이 아니죠? 금과 은입니다. 네, 금과 은은 번쩍번쩍 빛나요. 됐니? 구리 정도만 돼도, 뭐 정도만 돼도? 구리는 녹슬어 있습니다. 청동처럼. 됐어요. 일부러 녹슬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캐냈을 때 당시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흙이에요. 흙. 거의. 진흙. 근데 어떤 흙? 주로 뻘겋습니다. 녹슨 철이 대부분 뻘겋잖아. 그러니까 뻘건 철, 녹슨 게 뻘건 것도 있고요. 새카만 것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 새카만 것도 있는데 주로 나오는 비율은 뻘건 게 대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흙 상태고 덩어리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돌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은 산화철이 거의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토양 또는 자갈 형태로 되어 있고. 됐나? 이게 누구랑 합쳐져 있냐 하면 각종 암석 성분과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암석 성분은 실제로 1학기 때 이 부분은 이제 잠깐 패스하고 넘어갔었는데, 암석이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입니다. 됐니?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는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SiO4-를 주로 하는 주성분이 산화교소 형태인 성분. 이게 주로 흙과 돌이에요. 됐니? 이놈이 누구하고? 산화철하고 막 다 들이 섞여 있는 거야. 됐나? 혼합도 돼 있고. 그러면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뭐만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그쵸? 그게 이제 재련 과정이에요. 물론 눈에 보일 정도로 불순물이 크면 그건 어떻게 할까? 재련소 넣기 전에 두드려 깨가지고 부셔내면 되죠. 근데 그게 쉬워? 안 그렇잖아. 그래서 대부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는 게 채굴을 합니다. 뭘 한다고? 원래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 그거겠지. 모르면 철광석이 어디 많을까 해가지고 탐광을 합니다. 탐광. 그래가 찾았어. 그 다음 뭐하노? 채광. 근데 막 다 딜이 섞여 있지. 그래도 일단 뭐 한다 그 안에서 가장 좀 철이 많은 걸로 고르겠지. 그걸 선광.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재련이에요. 이제. 그럼 재련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은 뭘까요? 원래는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산화환원을 통해서 뭐? 철 끄집어내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암석 성분 날려보내고.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산화철도 종류가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나오는 걸로 얘기할게요. 한 두 종류 이상이에요. 한 세 종류 되는데, 여기서는 딱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두 종류는 써주긴 써줄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쓸 거는 Fe2O3가 가장 우리가 쓰는 거고요. 됐니?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Fe3O4라는 게 있어요. 됐니? 근데 비율은 누가 많다? Fe2O3가 많습니다. 이름으로 불러줄게. 얘는 적철석이고요.
Fe3O4는 자철석입니다. 영어로 하면 Fe2O3는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알았어? 뭔 타이틀인데 까먹었어. 별로 내 인생에 별로 안 중요해서. 근데 자철석이라고 불리는 놈은 바로 마그네사이트입니다. 자석입니다. 자석. 네, 자기력을 띄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율이 높을까 낮을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실험실 공간에서 무슨 공간에서? 실험실 공간에서 강제로 만드는 산화철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FeO라는 놈이 있어요. 됐니?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서서히 반응해서 묻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철도 불 붙을 수 있는 없나? 있죠? 아주 미세하게 솜처럼 막 철사를 아주 가늘게 만들면 불 붙이면은 불이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까만 재가 남는데 그거예요. 됐니? 따라서 요거 두 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됐나? 됐어요? 그럼 재련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래 됩니다. 용광로가 있죠? 뭐가 있다고? 용광로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 되면 돼요. 자, 봐봐. 내가 저걸 전부 불순물하고 산화철이 합쳐진 거를 뭐라고 부르면 된다? 철광석은 지금 이거 다 두드려 합친 거야. 됐니?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철광석에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때 집어넣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오고 순수한 철이 나오고 됐어? 그 다음에 뭐? 불순물 덩어리가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놈이 있는데 금마 이름이 바로 뭐냐면 슬래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슬래그. 됐어? 얘는 화학식이 CaSiO3 이렇게 돼요. 됐니? 참고로만 알아도 이상한 쌤 얘기 안 했으면 하지 말고 됐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뭐? 저런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등등. 됐나요? 됐어? 그럼 잘 봐. 대략적으로 철광석을 이루고 있는 거는 Fe2O3 and 뭐 SiO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철광석에는 있는데 미치겠네 진짜. 철광석에는 있는데 여기 결과물에는 없는 놈이 누구? 결과물에 없는 놈이 있다. 결과물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놈이 있어요. 누구? 칼슘이 새로 뭔가 들어갔죠. 그 다음 또 F가 없어요. F 저기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는 거. 그치? 탄소하고 누구? 탄소하고 방금 얘기한 누구? 칼슘이 없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을 때 얘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뭐도 집어넣어준다? 탄소하고 뭔가 칼슘을 포함한 뭔가를 넣어줬다는 거 아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뭐 넣어주느냐? 진짜 말 그대로 탄소를 넣어줍니다. 하나. 요 이름을 코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얘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얘가 들어가서 뭐 됐노?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러면 아까 산화철이 들고 있던 누구를? 산화철이 들고 있던 산소를 얘가 다 뺏어가요. 됐니? 따라서 코크스가 뭐 됐다? 산화된 거야. 산화철은 환원된 거야. 됐니? 그래서 이때 잘 들어라. 코크스가 지가 산화했나 환원했나? 산화됐죠. 화학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산화되고 남을 그럼 뭐 시킨 거고? 환원시키는 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 자신이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놈은 산화제라고 합니다. 됐니? 반응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슬래그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뭐라고요? 칼슘 덩어리만 집어넣으면 별 효과 없어. 탄산칼슘을 같이 때려박아야 돼. 됐어? 그래서
얘가 열분해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열분해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또 CO2로 바뀌어서 날아가요. 됐니?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식으로 기억하기보다 뭐라고? 화학 반응식으로 기억하기보다 과정으로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 중에서 산화철의 환원 반응만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것만 좀 하자면 이렇게 돼요. 화학은 이게 힘들어. 뭐 쓸 게 많아. 귀찮아. 자, 산화철의 철의 재련을 위해서 산화철의 환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산화철의 환원이 일어나는 동안 누구도 일어난다. 이 말은 누구의? 코크스의 산화잖아요. 그죠? 코크스는 C로 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화학 반응식 만들어보자. 결과물은 뭐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결과물은 뭐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일산화탄소를 좀 만들어지는데 그거 치우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순수한 철이 나온다고 합시다. 됐니? 그럼 끝났네. 자, 누구를 집어넣고 산화철에다가 누구를 더했더니, 그렇죠, 코크스를 더했더니 어디에서? 용광로 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그죠? 누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순수한 철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순수한 철을 전문용어로 선철이라고 합니다. 강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선철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나? 끝났다. 화학식으로 바꾼자. 얘는 Fe2O3라고 했죠. 아까 요거에다가 누구를 더했더니, 탄소를 더했더니 만들어지는 게 CO2하고 어찌됐든 철이 만들어졌어요. 이 말이잖아. 예. 개수 맞춰볼까요? 예. 쉬워. Fe 몇 개? 한 개. 여기 2개 있네? 그럼 얘도 2개 돼야 될 것 같잖아. 네. 써볼까? EFE. Fe2라 하면 안 된다. 됐어? 그 다음에 탄소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있으니까 잠깐 대기. 됐나? O는 저기 3개 여기 2개면 때려쳐주기도 뭔가 만들어줘야 되네. 벌써 느낌 왔어. 이거 아니야. 그지? 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최소 공배수 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O가 6개. 그러면 탄소가 철이 몇 개 됐어? 4개. 그러면 탄소가 몇 개? 3개. 끝났네요. 요게 순수하게 누구? 철광석을 때리박아 놨을 때 산화철이 코크스에 의해서 환원되고 코크스가 산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아마 굳이 이상한 선생님이 슬래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안 해줬지 싶은데 이거는 했나 안 했나? 이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예.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게 책으로 보자면 이제 177쪽까지의 내용을 쭉 연달아서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타임에는 100몇 쪽이고 178쪽부터 183쪽까지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전부 다 한번 쭉 나열하고 산화 환원되는 거를 한번 표시하는 그 과정만 가지고 첫 시간 그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건 너 산과 염기도 들어간다 했나? 예. 들어갈 확률이 좀 있죠.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산과 염기의 종류를 쭉 나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각각의 종류별 특징 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질문.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 예.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